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새 정부 구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야3당은 협치가 끝났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명장 수여식 모습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6년밖에 안 된 거고요. 우리 청와대에서도 뒷받침 많이 할 테니까 한번 소신껏 한번 그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이제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일단 여론이 나쁘지 않다. 아니 예. 심지어 여론이 너무 좋다라는 게 그 가장 큰 임명 강행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자질 문제나 정책 능력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의외로 선방을 잘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경유착이라든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 정권에 비해서 형평성에 비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이 강행된 게 3명이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례도 임명을 강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강경화 후보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할까요? 지금 이제 김상조 공정의 후보자를 이제 그 임명을 하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니었느냐라고 예. 이제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청와대의 기류는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후보자가 받고 있는 그 청문회 이후에 그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문제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도덕성에 있어서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 의혹이 청문회에서 뭐 말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을 만한 그 소위 꼬투리는 없었던 건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단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그 학교와의 뭐 학교 측의 배려,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장 전입이었고 그리고 이 지금 상황에서의 미중 일과의 그 외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또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그 자질, 능력 문제에 있어서 좀 흡족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상조 위원장하고 강경화 후보자는 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80%가 넘는 지지율이 있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좀 글로벌한 이미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강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후에 지금 오늘로 예정돼 있는 새 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든가 추경에 따른 뭐 국회 본회의 보이콧이 나온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좀 지금과 같은 강경 모드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검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임명을 했고요.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전국이 급속하게 냉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그 정부를 감시해야 되고 특히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김희수 헌재소장은 감사원장 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고 아마 오늘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마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국회는 당분간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들 여론이 그 국정 초반에 있어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 만약에 김희수 후보자가 표결에서 그 낙마할 경우에 예. 그 책임을 물론 정부 여당도 지지만 예. 국민의당이 그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비판을 받는 소리가 잠시만요. 많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지금 네네. 오늘 그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김부겸 후보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잠시 좀 들어볼까요? 지금 뭐 현장의 오디오는 뭐 좀 방송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서 오늘 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지금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될 텐데요. 결국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글쎄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인사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결국은 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당선 직후에 얘기했던 협치의 문제에서 보면 인사 문제를 강행하게 되면 나머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네. 추경 예산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야당의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네. 어느 선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의 소위 말해서 희생타, 뭐 그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일으켰던 그 조대엽 후보자인가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예. 지명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정한 타협점이 없다라면 야당이 청문회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당분간 국회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어제 야3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에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하게 말해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격입니다. 이로써 문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협치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고 향후 여야정 협의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야3당 협치는 이제 끝났다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서서 뭐 보셨습니다만 오늘 현역 의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제의 인사 임명 강행이 오늘 그 청문회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곤혹스러운 거죠. 예. 외려 자유한국당은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좀 강경 국민의당이, 모드로 갈 수도 예, 예. 있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이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그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막 강행한다고 그랬을 때는 보이콧에 좀 명분이 있겠지만 예. 그 외에 이제 추경의 경우에는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여론을 환기할 만한 그런 그 사유들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도 마냥 보이콧하기에는 지금 크게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 청와대의 경우에 강경화 후보자를 계속 밀어붙였을 때는 그거는 정말 좀 청와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강경 모드에서 좀 한 발 네.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협치라든가 뭐 그 통합의 얘기가 한 달 안에서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가 이 내각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야당의 제1야당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런 강경 모드로 가는 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약간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김상조 후보자를 어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뭐
비난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톤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얼르고 뭐 뒤통수를 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조건적인 반대 태도를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뭔가 좀 액션 하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그럼 지금 저 서양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희생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딜이라고도 표현을 예. 하고 내가 구성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낙마를 하고 뭐 이 나머지는 좀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어 왔죠. 좀 예, 예. 이전까지.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그런 패로 쓸 수가 있는 후보자이냐 거기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거죠.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그럴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자질 문제, 능력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딜이 되기는 쉽지 예. 않은 패를 들고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